반갑습니다. 착경공입니다. 오늘은 경매 권리 분석 그리고 경매 신청 방법에 관련된 영상이고요. 경매라는 것은 가장 권리 분석이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배당이 중요한 요소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뒤편에 경매 신청하는 방법까지 담아 놓았으니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경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의 종류는 현재 임의경매, 강제경매로 두 가지로 종류가 나눠져 있는데, 임의경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보통은 은행권에서 임의경매를 많이들 신청을 합니다. 임의경매 같은 경우는 채권 보존을 위한 채권자들이 신청하는 경우이고,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여러 다툼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려고 해서 법원의 판결 정본 또는 판결서를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이제 등기부 등본 보시면 강제 경매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경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들 아시다시피 권리 분석 그리고 배당인데, 권리 분석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아파트, 내가 원하는 아파트 지역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경매로서 매입을 하고 싶으시면 거기에 관련된 선순위권이라든지 말소 기준 권리 안에 인수되는 권리하고 삭제되는 권리하고의 이런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금액 또는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의 소지를 깔끔하게 해소하고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권리 분석입니다. 일단은 경매에는 말소 기준 권리하고 인수되는 권리, 어차피 지금 모든 사이트들이 나와 있는 아래쪽에 이제 말소 기준 권리 아래쪽에 있는 삭제되는 권리 같은 경우는 삭제가 되고 대법원에서 낙찰이 되면은 알아서 다 해결을 해주는 부분이다 보니 말소 기준 권리하고 인수되는 권리만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은 경매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는 5개 권리인데, 선순위 저당권, 근저당권, 그리고 선순위 담보 가등기, 선순위 압류, 가압류, 압류, 가압류 같은 경우는 처분 금지 효력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선순위 경매 신청 기입 등기라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그리고 5번째가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 또는 배당 요구를 한 경우 단 구분 등기가 된 전세권은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예외가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강제 경매에 대한 부분의 예외가 전세권 반환 소송으로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판결 정문을 가지고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부분, 이 부분을 잘 중요시 판단을 하시고 기준 권리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경매를 신청을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인수되는 권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가등기, 가등기도 소유권 이전 청구 보전 가등기입니다. 그리고 가처분에 관련된 부분, 환매 등기,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그리고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는 유치권, 법정지사권입니다. 이 부분만 가장 유의하시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이 있으면 웬만하면은 선회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제가 토지를 주로 다루는 영상을 경매 공매 영상을 다루다 보니 법정지상권이나 분묘기지권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많이들 이제 경매기에 보시면 기재가 되어 있는데, 법정지상권에 관련된 부분은 추후에 영상을 제가 따로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잘 모르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내년부터 저희가 경매 공매 이제 대행 업무까지 이제 시작을 할 예정이니까 그때 와서 상담을 받으시든지 유선상으로 연락 주시면 간단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최근에 나온 경매 관련된 부분을 제가 예시를 지금 들어드리는 부분이고요. 선순위 전세권이 전액 배당을 못 받는 경우에 대한 예시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이라는 것은 앞에 설명드린 걸 참고하시면 되고, 감정평가 금액이 2억이고요. 낙찰액이 낙찰자가 1억 3천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경매 개시일은 2022년 5월 7일이고 배당 요구 종구일까지가 2022년 7월 15일인데
법원의 임대차 현황을 보시면 홍길동이가 전입이 2018년 10월 10일, 확정일자는 하지 않았고요. 배당 요구는 보시면은 배당 요구가 경매 개시일이 진행이 된 이후에 배당 요구를 2022년 7월 10일 날 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전세권의 채권액이 2억입니다. 그리고 등기 내역 보시면은 홍길동 좀 전에 임차권인데 임차권 또한 이 사람이 또 전세권 설정까지도 했는 그런 상황인데, 임차권에는 지금 확정일자를 요구를 하지 않았고요. 대항력은 갖추고 있는데 확정일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고, 등기 내역 보시면은 전세권 같은 경우는 홍길동이가 2억에 지금 2018년 10월 10일 날 전세권 이제 설정을 했는 부분이고, 근저당권이 그 뒤로 신한은행에서 2020년 10월 20일 날 1억이고, 임의경매를 홍길동이가 전세권에 기해서 임의경매를 홍길동이가 경매 신청을 했는 그런 상황의 지금 표 예시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의 지금 주변의 기본적인 경매에 관련된 부분에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 권리 분석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권리 분석 같은 경우에 지금 선순위 전세권이 전액 배당을 현재 못 받는 경우입니다. 왜 전액 배당을 못 받냐? 선순위 임차권이자 선순위 전세권자인 임차권인 홍길동이는 전세권에 기해서 임의경미를 지금 현재 신청한 경우고요. 임차인 지금 홍길동,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홍길동입니다. 현재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므로 우선 변제권이 없고 배당에는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지금 경매를 신청한 전세권자라서 배당에 참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임차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없는데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배당에는 참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전세권자 홍길동은 배당을 통해서 전세 채권의 전액을 회수하지는 못하였으나 배당에 참여한 전세권은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말소 대상입니다. 말소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임차인 홍길동은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입이 2018년 10월 10일 진입신고를 했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므로 전세권자에서 받지 못한 배당 금액은 이 경우는 이 물건을 낙찰받은 매수인이죠. 낙찰자에게 인수가 됩니다. 낙찰자에게 나머지 금액이 인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권리 분석을 잘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인수가 되면은 경매는 내가 1억 3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7천만 원이란 채권 잔액이 남은 7천만 원은 낙찰자가 지금 떠안아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 지금 최근에 나온 경매 예시입니다. 지금 순위가 1순위고 홍길동이고요. 어차피 2순위는 근저당권에 지금 아까 보신 신한은행인데 지금 배당 이유가 전세권자고요. 채권액이 2억이고 현재 지금 1억 3천에 낙찰이 받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채권 잔액이 7천만 원이 지금 매수인 부담으로 낙찰이 됩니다. 배당. 그래서 지금 배당 요구가 1순위가 지금 전세권이기 때문에 최초에 지금 전세권자가 지금 2억입니다. 2억인데 2억을 지금 다 회수를 못하고 낙찰액이 1억 3천이니까 1억 3천원은 일단 전세권자가 다 받았지만 낙찰 금액에 그 대신에 매수인이 이거 지금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다 보니 매수인이 나중에 나머지 채권 잔액에 대한 7천만 원은 매수인이 떠안아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수많은 경매 물건이 이런 부분이 많이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정말 저렴한 것들은 이런 등기상의 지저분한 물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권리 분석을 잘 해서 제대로 잘 입찰하시면 되겠지만 그런 것이 어렵고 아니면은 차라리 임차권에 관한 내역이다, 아니면 배당 요구를 한 임차권이 있는 경우는 그 배당을 받고 다 이제 나가기 때문에 괜찮지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권들이 있는 그런 경매 물건들은 선회를 하셔야 됩니다. 선회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경매하는데 조금이나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뒤편에는 제가 지금 경매를 어떻게 입찰을 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나가니 중간에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니
이 영상 꼭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경매 신청 방법은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에 대해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의무로 이행하지 않을 때 아까 보신 임의경매나 또는 강제경매를 이루어서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채권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요청이고, 여러분들께서 이 물건을 경매를 신청을 해야 되겠다고 정하시면 그 기일날 해당 법원이랑 기일 시간 그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해당 입찰 법정에 가시면 이렇게 지금 입찰 봉투를 드릴 겁니다. 입찰 봉투 안에 길 입찰표랑 그리고 보증금 넣을 수 있는 입찰 봉투, 그리고 제일 큰 입찰 봉투가 대봉투입니다. 여기에 지금 길 입찰표를 작성을 해서 추후에 이제 제출을 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길 입찰표에는 지금 사건 번호, 길 입찰, 물건 번호, 입찰자 성명과 주소, 그리고 입찰 가격, 보증 금액을 기재해야 되는데요. 보증의 제공 방법은 현금하고 자기압 수포 그 체크하시고 입찰자 설명하고 날인하시면 되는데, 예전에 경매하실 때는요, 보증금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좋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고 현금을 상당히 많이 들고 오시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고 벌써 법원에서 보증금 이제 최저 매각 대금의 10% 정해준 물건이 있는 반면에 재매각하는 경우는 20% 또는 30%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무조건 먼저 확인을 하시고 여기 10%는 얼마 딱 정확하게 수표를 끊어 가시든지 아니면 현금을 체크해서 현금을 넣든지, 다만 넘치는 거는 괜찮습니다. 돈이 더 많이 넣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10%에 준하는 이제 그 법원에서 정한 금액에서 미달이 되면은 이거는 지금 폐찰입니다. 폐찰. 돈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노란 봉투 안에 보시면은 길 입찰표가 있는데 길 입찰 이것도 잘 적으셔야 되는데, 사건 번호 같은 경우는 그날 법원에 가면은 법원 거기 법정 앞에 A4 용지로 쭉 붙여 넣습니다. 내가 원하는 들어갈 물건에 대한 부분을 잘 파악을 하시고 사건 번호 기재하시고, 경매는 다 타경입니다. 타경. 사건 번호하고 사건 번호하고 잘 기재를 하시고, 그리고 입찰 기일 같은 경우도 그날 날짜 잘 적어내시고, 사건 번호 뒤편에 보시면 물건 번호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물건 번호가 있으면 물건 번호도 꼭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경매에 입찰하러 가시면은 본인 거만 위쪽에다가 쭉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입찰 가격 적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는 수정을 하거나 0을 갖다가 8로 고친 표시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다 폐찰입니다. 만약에 길 입찰 가격을 갖다가 잘못 적으실 경우에는 새롭게 용지를 달라고 해서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끝자리부터 숫자거든요. 숫자 끝자리부터 숫자인데, 이 부분이 최근에 크게 뉴스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720만 원인가 7,200만 원짜리 매각 물건을 72억인가 7억 2천에 금액을 기재를 하셔서 보증금을 날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10, 100, 1000만, 만 이렇게 위에 다 한글로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잘 보시고 숫자를 적고, 그리고 보증금액도 거기에 0짜리 하나 뺀 금액이니까 10% 금액을 여기다가 적어야 됩니다. 이 보증금액을 잘못 적어서도 안 되고, 밑에 입찰자에는 본인 성함 적고 이제 갖고 가신 도장을 찍으시면 되는 길 입찰표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 경매 현장 가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길 입찰표를 작성을 했으면은 입찰 봉투에 입찰자 성명하고 날인을 해야 되고요. 입찰 봉투 보시면은 동그랗게 다 도장 다 찍혀 있습니다. 거기에 빠짐없이 다 도장을 찍으셔야 되고, 뒤쪽에는 사건 번호하고 물건 번호를 꼭 적어야 됩니다. 보증금 봉투에는 아까 말씀드린 수표나 매수 신청 보증금을 넣으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 입찰 봉투인데, 위쪽에 보시면은 제일 위에 상단에 보시면 집행관인인데 저기에 도장 찍는 게 아니고요. 밑에 보시면은 점선이 있는데 여기 접으면은 집행관이 스탬플러로 찝어주거나 아니면 풀을 칠해주는데, 여기는 네모 먼저 매수인이 직접 스탬플러로 찍으라 하는데, 현장 가보시면 대부분 그 집행관 앞에 계시는 분들이 다 찝어주십니다. 그리고 입찰 봉투에 보시면 입찰자 성함 적고 도장을 찍고요.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금 매수 신청 돈을 이 안에 봉투에 넣고 여기도 도장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쪽에 사건 번호, 물건 번호, 제출자 도장 찍고요. 앞쪽에 뒷면에 보시면 도장 찍는 단이 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도장을 인인인인데다가 도장을 다 찍으셔야 되고요. 다 찍고 돈도 다 넣고 돈 이제 접어서 이제 안에 입찰 봉투에 이제 길 입찰표하고 다 넣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입찰 노란색 봉투가 대봉투인데 이 안에 다 넣고 마지막으로 이걸 이제 제출해서 제출을 하시면 위쪽에 절지선 있는데 여기에다 조금 여기 보시면 스탬플러 찍고 절지선 있는 데를 잘라서 나눠 드립니다. 다시 나눠 드리는데 그 나눠 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낙찰이 안 되고 폐찰이 됐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요 잘린 요 종이를 가지고 가야지만 보증금을 돌려 드리니까 이 부분 버리시면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작성 완료된 길 입찰표 보증금 봉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넣어서 그 자리에 준비되어 있는 스탬플러로 찍고 제출하시면 되는데 스탬플러는 웬만하면 집행관 앞에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찰하시면 입찰자 보증금 수치층을 수령을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절치선 그 쭉 째서 그 집행관이 줄 겁니다. 그거 버리시면 안 되고 잘 갖고 계셨다가 경매 진행되는 거 잘 보시고 내가 지금 낙찰을 못 받으면은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니까 그거를 수령을 했는 거를 드리면은 보증금 봉투에 있는 보증금을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입찰이 마감되면은 이제 개찰을 하는데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최고가 매수인을 이제 결정을 하는데 보통 여기서 최고가 매수인하고 차순위 매수인의 금액은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린 이유가 차순위 매수하신 분, 그러니까 두 번째 순위죠. 이분하고 최고가 매수하시는 분하고 금액 차이가 보증금의 10%를 넘지 않는 금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추후에 제가 영상에 담도록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차순위 매수 신청이 되는 잔지 아닌지도 그날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매각 결정 후 매각 종결이 고지가 되고 만약에 낙찰 받으면은 입찰자용 보증금을 수치를 반환하고요. 그게 아마 기속이 됩니다. 매수신청 보증금 영수증을 받는데 매수신청 보증금 영수증이 있어야지만 사본을 제출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꼭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낙찰받지 못한 부분에는 입찰자용 보증금 수치증을 반환하고 매수신청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한 번쯤은 가셔서 이제 경험 삼아서 제가 저렴한 금액들 많이 올려놓은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그 땅이 내가 100만 원 안쪽에 있는 부분에 한 번쯤 내 땅을 소유하고 한번 해봐야지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고요. 경매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권리 분석하고 배당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주로 다니는 토지 같은 경우는 권리 분석만 잘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이는 뭐 주택, 다가구, 아파트 여러 가지 관련된 경매에 대한 부분은 배당까지도 잘 권리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세권에 기한 경매가 신청이 되었을 때 낙찰자에게 나머지 남은 7천만 원이 인수되는 그런 또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지니 이 부분은 꼭 권리 분석을 잘 하셔야 되고 배당 계산도 참 잘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추후에 경매 전문가로서 아니면 경매로서 재산 증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추후에는 이제 경매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경매라는 부분의 특성상 이 경매를 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면은 5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상당히 분포되어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이제 경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일생활 속에서 이제 경매를 갖다가 진행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오늘 영상을 한 20분 가량 이제 담은 영상인데 다음 영상에는 공매에 관련된 부분의 영상도 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공매는 입찰을 하면 되는 건지 그 부분 추후에 영상이 담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지루했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공매 경매 좋은 물건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